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여자 가수 10명의 순위를 공개합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수익의 세계, 그 숫자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대중음악계에서 인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팬수나 방송 출연 횟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액, 즉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이 그들의 시장 가치와 직결되죠. 2025년 10월 기준으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 놀라운 이름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무대와 수익 구조, 그리고 숨겨진 경제적 비밀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위를 차지한 인물은 트로트계의 성장형 스타 오유진입니다. 그녀는 이번 달 총 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그중 무려 92%가 행사 수익에서 나왔습니다. 방송 출연으로 번 금액은 전체의 8%에 불과했으며 광고 수익은 아직 없습니다. 세금 기준 과세표준은 약 925만 원, 납부세액은 약 72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유진의 모델은 고회전 행사형, 한 번의 무대 단가는 낮을 수 있지만 수많은 공연을 통해 전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죠. 하루에도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노래하는 그녀의 일정은 그야말로 체력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단기적 성장을 가져오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행사 일정이 줄어들면 수익이 급감하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는 바로 광고입니다. 만약 오유진이 월 1,000만 원 규모의 광고를 하나만 체결한다면 세금은 120만 원 정도 늘겠지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생깁니다. 무대에서의 열정이 광고에서 신뢰로 이어진다면 그녀의 이름은 2026년에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두 번째, 9위는 발라드와 트로트를 모두 아우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린입니다. 2025년 10월, 그녀는 단 한 달 동안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건 광고도 방송도 없는 100% 행사 수익 구조로 이 금액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과세 표준은 약 100만 원, 세금 납부액은 8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효율적인 수익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죠. 공연 단가가 높고 비용 지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린은 감성의 아이콘이라는 브랜드를 지녔습니다. 팬층은 충성도가 높고 구매력 있는 30에서 50대 중심이죠. 만약 그녀가 광고 시장에 진입한다면 단순한 가수를 넘어 감성 마케팅의 핵심 인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광고만 추가해도 과세 표준은 450만 원 상승하고 세금은 120만 원 정도 늘지만 브랜드 안정성은 배가 됩니다. 린에게 남은 퍼즐 조각은 브랜드화. 그녀의 무대가 스토리로 연결되는 순간 수익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8위. 전설적인 이름 김연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행사 시장의 강자입니다. 2025년 10월 김연자는 500만 원의 총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100%가 행사 수익, 단 한 푼의 광고나 방송 수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과세 표준은 375만 원, 납부세액은 920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무대 하나하나의 단가가 여전히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모르 파티로 상징되는 그녀의 브랜드는 여전히 살아있고 팬층은 중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단가가 높고 현금 흐름이 빠르다는 점. 하지만 동시에 외부 변수에 취약하죠. 날씨, 일정, 건강 하나만 어긋나도 수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김연자가 월 1,000만 원짜리 광고를 체결한다면 세금은 110만 원 증가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브랜드입니다. 이제는 공연뿐 아니라 그 브랜드를 활용한 콘텐츠 비즈니스로 확장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광고나 콘텐츠 수익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가 그들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짜 숫자로 증명되는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를 함께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7위는 트로트계의 고속성장 아이콘 마이진입니다. 그녀는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총 8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행사 수익이 90%,
방송 출연료가 10%를 차지하며 광고 수익은 아직 없습니다. 과세 표준은 약 550만원. 납부한 세금은 약 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수치보다 중요한 건 그 구조의 완성도입니다.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동시에 행사 무대를 병행하는 이 중 노출 모델을 통해 수익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마이진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회전율이 빠르고 스케줄 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고 피로도가 누적됩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지속 가능한 수익 축입니다. 만약 월 1,000만원 규모의 광고 계약이 추가된다면 세금은 약 120만원 늘어나겠지만 세후 수익은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무대에 서지 않아도 발생하는 고정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마이진이 이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현장형 가수가 아닌 브랜드형 아티스트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6위는 고회전 현장형 아티스트의 정석이라 불리는 양지은입니다. 2025년 10월 그녀의 총 수입은 약 5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행사 수익이 88%, 광고가 12%를 차지했고 방송 출연 수익은 없었습니다. 과세 표준은 895만원, 납부세액은 약 12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총 수입 대비 세율 약 13%. 이는 그녀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지은의 강점은 안정적인 현장 수요입니다. 한 달 내내 전국 무대를 소화하며 일정 관리와 팬 수요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행사 중심의 구조지만 그녀는 이미 광고 수익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광고 비중 12%는 작아 보이지만 이는 곧 브랜드 가치가 무대 밖에서도 신뢰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양지은이 광고를 한 것만 더 확보한다면 과세 표준은 450만원 상승하고 세금은 150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안정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녀는 지금 고회전형 아티스트에서 복합 수익형 아티스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대 위의 열정이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고 팬들의 공감이 광고주에게 전달될 때 그녀의 수익 구조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양지은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날, 그때 진정한 의미의 성장 곡선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상위권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5위와 4위, 즉 홍진영과 김다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들의 수익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무대 중심의 클래식 퍼포머, 다른 한쪽은 차세대 콘텐츠형 아티스트. 두 세대의 수익 구조가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트로트 산업의 진화 방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위는 트로트계 1세대 퍼포먼서이자 여전히 현장의 강자로 불리는 홍진영입니다. 그녀의 2025년 10월 총 수입은 약 9천만 원으로 놀랍게도 100%가 행사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나 방송 출연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과세 표준은 약 4,050만 원, 납부한 세금은 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구조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홍진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대 하나만으로도 한 달에 9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건 그녀의 브랜드 가치와 현장 장악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홍진영은 행사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무대 장악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력 소모와 일정 변동 리스크도 큰 구조입니다. 날씨, 건강, 일정 충돌 하나만으로도 수익이 만약 그녀가 광고한 건 월 1,00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세금은 약 130만 원 늘어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공연 피로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브랜드 생명력을 연장시킵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녀가 이제 무대 밖에서 도수익의 지도를 그려야 할 시점입니다. 광고주들이 원하는 건 인지도와 신뢰인데 홍진영은 이미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광고 시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단순한 퍼포머에서 콘텐츠형 아티스트로의 전환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위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 김다연입니다. 2025년 10월 그녀의 총 수입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행사 75%, 광고 8%, 방송 17%로 구성된 균형 잡힌 3원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400만원, 납부한 세금은 8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세율이 다소 높게 보이지만 이는 그녀의 수익 구조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가와 회전율, 브랜드 가치가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죠. 김다연은 트로트 시장에서 보기 드문 콘텐츠 친화형 아티스트입니다. 단순히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방송과 광고, 무대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비중이 17%라는 점은 그녀가 대중 노출을 통해 브랜드 신뢰를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김다연이 광고 수익을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면 세금은 다소 늘겠지만 세후 순이익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월 1,000만원 수준의 광고만 추가돼도 세후 수익이 2배 가까이 개선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수익이 늘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김다연은 지금 가수에서 브랜드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곧 스토리이며 방송은 홍보 채널이 아니라 브랜드 콘텐츠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수익 구조는 앞으로 트로트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즉, 무대 중심의 1세대 모델에서 벗어나 브랜딩 아티스트 시대로 전환되는 흐름의 최전선에 김다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위 3인만 남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전유진과 송가인, 두 명의 거대한 브랜드가 어떻게 수익의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한 명은 세금 700만원, 또 한 명은 500만원을 납부하며 시장의 신뢰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위는 트로트계의 차세대 주역, 전유진입니다. 그녀는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약 1억 200만원의 총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 77%가 행사 수익, 10%가 광고, 13%가 방송 출연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약 320만원, 납부한 세금은 79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만 보아도 전유진의 수익 구조는 완벽하게 입체형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일 수익원이 아닌 여러 채널에서 고르게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대 단가는 이미 중견급 아티스트와 견줄 정도로 높습니다. 동시에 광고주 입장에서 전유진은 리스크가 적은 스타로 평가받습니다. 방송과 광고 노출을 통해 꾸준한 인지도를 유지하고 그 이미지가 다시 행사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버는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와 수익의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모델입니다. 세금이 700만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납세액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유진의 강점은 입체적 설계입니다. 행사로는 안정적 수익을, 광고로는 브랜드 신뢰를, 방송으로는 팬 확장을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떤 채널의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도 전체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다층적 모델은 트로트 산업의 미래형 아티스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전유진은 이미 시장에서 음악 산업형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구조적 힘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죠. 2위는 국민 트롯 여신 송가인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그녀가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1억 500만원. 행사 수익이 68%, 광고 수익이 32%를 차지했습니다. 방송 출연료는 없었습니다. 과세 표준은 약 975만원, 추정 납부세액은 약 580만원으로 전유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송가인의 모델은 광고 중심형 아티스트입니다. 즉, 무대 밖에서의 영향력이 수익을 견인하는 형태죠. 광고 비중 3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브랜드 가치가 신뢰와 안정성으로 전환되었다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팬층은 폭넓고 충성도가 높으며 광고주 입장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구조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무대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수익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다시 말해, 송가인은 감성의 무게를 돈으로 증명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브랜드 확장입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굿즈, 팬 커머스, 장기 IP 콘텐츠로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송가인의 수익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미 광고 시장에서 입증된 신뢰와 팬덤의 구매력이 결합된다면 그녀는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문화 전체를 움직이는 플랫폼형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낸 세금이 580만 원은 단순한 납부액이 아니라 영향력의 현금화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의 3위 전유진과 2위 송가인의 수익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한 명은 입체형 모델, 한 명은 광고 중심형 모델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수익의 투명성과 구조화. 이 두 단어는 곧 이 시대 아티스트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한 명, 2025년 10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여가수 1위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1위는 트로트의 전설이자 여전히 현역 최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윤정입니다. 그녀는 2025년 10월 무려 2억 4천만 원의 총수입을 기록하며 단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익 구조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행사 수익 42%, 광고 수익 42%, 방송 수익 16%, 과세 표준은 1억 800만 원, 납부한 세금은 무려 200만 원으로 한 달 기준으로 이 정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지금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한 존재입니다. 장윤정의 모델은 단순히 공연형이나 방송형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의 브랜드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완성시켰습니다. 행사 무대에서는 여전히 최고 단가를 유지하고 광고에서는 세대와 브랜드를 초월한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직접 대중과 소통하는 제작자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와 콘텐츠, 그리고 상업적 파트너십을 완벽히 결합시킨 종합형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이 수익 구조를 자세히 보면 장윤정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무대는 기반, 광고는 확장, 방송은 유지, 세 가지 축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덕분에 단기 수익과 장기 수익이 동시에 움직이며 어떠한 경기 변동이나 일정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수입의 폭뿐 아니라 구조적 지속성까지 갖춘 완성형 아티스트라 부를 만합니다. 세금사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페셔널리즘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수익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수익뿐 아니라 신뢰의 가치를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한 달간 납부한 세금이 다른 가수들의 연간 세금보다 많다는 점에서 장윤정이 왜 여전히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흥미로운 건 그녀의 수익 모델이 이미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다현, 전유진, 송가인 등 후배 가수들이 모두 장윤정의 수익 구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행사, 광고, 방송의 균형 잡힌 3원어 모델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브랜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실행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제 장윤정은 가수라는 직업을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브랜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웃으며 광고 속에서 신뢰를 팔지만 그 모든 활동은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아니라 장윤정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지형도를 보는 기분입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속에 담긴 스토리는 더 강렬합니다. 장윤정은 여전히 시장의 정점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세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세금사 200만 원은 곧전설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수치입니다. 이제 모든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2025년 10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여자 가수 10인의 이름은 단순한 랭킹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산업의 수익 구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의 총액만 계산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건 어떻게 벌고 어떤 구조로 나누는가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전략과 방향,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10위 오유진은 행사 중심의 고회전 모델로 단기간 성장을 이뤘습니다. 리는 감성 중심의 단일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증명했습니다. 김연자는 오직 무대 하나로 여전히 행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이즈는 방송과 행사를 병행하며 속도로 승부했고
양지은은 광고 비중을 늘리며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홍진영은 퍼포먼스 하나로 수익의 정점을 찍었고, 김다연은 방송 광고 행사를 아우르는 3원화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전유진은 브랜드와 수익의 균형을 잡았고, 송가인은 광고 중심형 아티스트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윤정은 세 가지 축을 완벽히 통합해 완성형 수익 구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자신의 브랜드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익 구조로 설계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노래 잘 부르면 된다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브랜딩과 수익 모델링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행사로 시작해 광고로 확장하고 방송과 콘텐츠로 유지하는 이 구조가 바로 2025년 이후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순위표를 보면 광고 비중이 높은 아티스트일수록 세금 납부액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가 곧 세금 가치라는 새로운 명제를 보여줍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구조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건속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대 교체의 흐름입니다. 김연자와 장윤정이 상징하는 1세대 모델, 그리고 김다연, 전유진, 송가인이 주도하는 2세대 모델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화된 아티스트로의 진화입니다. 무대 중심의 수익에서 벗어나 팬덤과 콘텐츠, 그리고 상업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자산형 아티스트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신뢰도, 메시지를 함께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액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 아티스트가 얼마나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경제 주체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의 1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